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참는 데 익숙해졌을까? 왜 늘 착하게 행동하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할까? 사람들은 저한테 되게 착하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따뜻하고 칭찬으로 들리기보다도 어쩔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억울하고 왜 점점 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을까요? 오늘은 그런 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착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게 어떤 마음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 볼 수 있을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저는 나름대로 제멋대로인 어린이였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마다 계기가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름에 혼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거기는 기숙사형 학교였는데요. 치안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 달 반 동안 기숙사 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또래 친구도 없는 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저를 대하시는 걸 힘들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치만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오고 며칠 뒤에 잠을 자는데 뭔가에 맞는 느낌이 나면서 말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거기 가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나를 이렇게 욕먹게 만들고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많이 버릇이 없게 행동을 해서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가정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제가 많이 어려서 어머니께서도 힘드셨던 때였거든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때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어린 마음에는 그 말이 저한테 되게 각인이 됐어요. 아, 나는 나여선 안 되는구나. 나대로 존재해서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유기공포에 깊은 기반을 만든 것 같아요. 나는 엄마한테도 버려질 수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떨까? 이런 마음이요. 그리고 다음 방학 때 같은 기숙사 학교에 한 번 다시 갔어요. 그때 만나 뵀던 선생님들께 제가 버릇이 없이 행동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사과를 드렸고 어른들께서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선생님들이랑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마도 어린이한테는 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처음으로 대인기피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안에 누운 채로 노래만 듣고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여선 안 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고 뭔가 제 존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좀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착하게 굴고 잘 맞춰주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친구들도 저를 웃기고 좋은 애라고 생각을 해줬고 트러블도 크게 없었고 그냥 웃고 좋게 좋게 지나가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10년 정도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답답해지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기분을 자꾸 상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도 저는 계속 다 맞춰줬었어요. 그럴 때 안에서 뭔가가 계속 들끓는 것 같았는데 그거를 억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게 싫으니까 제 감정보다는 친구 감정이 우선이라서 제가 다 사과를 하고 맞춰줬었죠. 근데 친구는 계속 선을 넘는 요구나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불만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상하게 뭔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미 네 눈치 보면서 다 맞춰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보고 뭘 더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머릿속이 새하얘졌었고 그리고 그 화도 못 냈어요. 왜냐면은 저는 계속 착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안으로만 계속 쌓이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 선을 모르니까 계속 넘고 나는 너무 늦어서야 겨우 방어를 해요. 그렇게 참다 참다 제가 결국 한계치에 도달하면 저는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상대는 왜 갑자기 그래?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근데 이런 패턴이 몇 번 반복이 된 이후에야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참는다는 건 상대가 나를 존중할 기회마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구나. 이거는 그렇다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한 선을 새로 찾아야겠다라고 조금씩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착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기고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기분이 나쁜 건지, 그냥 피곤해서인지, 배고파서인지, 화가 난 건지, 내가 말해도 되는 감정인 건지 이런 것들조차 헷갈렸어요. 내 감정은 계속 내 선에서 필터링이 됐고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제가 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딱딱 분리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떡져서 무력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뒤섞인 상태로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관계 안에서 버려지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착한 역할을 계속 택했는데요. 근데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뇌는 그 감정이 쓸모없다고 인식을 하고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 자체가 무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 욕구도 내가 원하는 방향도 점점 흐릿해지고 삶도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또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약한가? 이렇게 또 자책을 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한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계속 못 알아주니까 몸이 대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 지금 진짜 힘든 거 맞다고. 그렇게 저는 저의 착한 것에 대한 강박을 인지를 한 이후로는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제 그 모습을 혐오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기업을 퇴사를 하고 내면의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착해야 된다는 강박,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제게 만들어준 소중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약간 웃기게도 최근에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는데요. 저는 상대방의 말의 뉘앙스나 기저에 깔린 의도, 말을 하는 맥락 이런 것들을 잘 감지를 하고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눈치를 볼 때나 쓰는 약간 비굴하고 찌질한 능력? 아니면 능력도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한 반사적인 반응?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다양한 분들을 배우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대화를 할 때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더욱 조심스럽게 살피고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과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지만 지금은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제 안에 특별한 감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능력을 전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절만 잘 하면 이 감각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착함이 괴로웠던 이유는 타인을 기준으로 계속 저를 조정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누군가한테 맞추고 상대방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착함이 저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착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중심에 두면서 그럼에도 다정하려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도 타인과 연결이 될 수 있는 힘입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게 이런 외유내강의 모습 그게 진짜 단단한 태도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은요. 말을 몇 마디 얻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판단하고 충고하는 건 너무 쉬워요. 생각도 별로 안 해도 되고 심지어 우월감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공감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있어주고 이런 것들은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전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제 경계를 지키면서도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방향이 제가 지향하고 싶은 삶인 것 같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도 따뜻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믿고 싶은 힘입니다. 착한 사람이 호구다 라는 말이 정말 쉽게 오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서로에게 다정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착하게 군 내가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혹은 외로운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 내 안의 감정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떠오른 경험이나 감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과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고요. 저의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